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이 현금을 들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이죠. 자, 아파트 시장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현상을 보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환경이, 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되고 있고 실물 경기가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거의 스톱되고 수출도 안 되고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집값은 우리의 아파트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은 과거 10년 동안 계속 우상향으로 달려왔죠. 10년은 안 되고 한 8년 정도 달려왔죠. 가격이 특히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 지방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지방광역시도 8사 기준으로 10억이 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자, 그리고 대구는 12억까지 갔나요? 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거죠. 지난 과거 한 8년 동안에. 그것의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떤 초저금리 시대였죠. 초저금리 시대. 자, 그런데 그 정부가 엄청난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못 받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제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는 모양이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강남이 한 30억까지 갔었죠. 평당 1억까지 갔던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까지 갔었죠. 자,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강남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7억 정도 빠진 경우도 있고 음마 아파트 경우에는 많이 빠지면 5억까지 빠지고 전반적으로 강남은 급격하게 거품이 빠지고 있다. 자, 강남이 이제 빠지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보유세, 종부세 강하죠.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천만 원, 7천만 원 1년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거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럼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서울의 집값도 빠지고 부산의 집값도 빠지고 대구의 집값도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고 자, 전국적인 그 지방들도 서서히 빠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때 그러면 과연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다가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될까? 어떤 부동산을 사야 과연 수익률이 높을까?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알아보자는 거죠. 제가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쉬운 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 뭐가 아쉬운 건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커다란 기회죠. 기회. 찬스라는 겁니다. 찬스. 자, 근데 그 찬스를 너무 쉽게 쓰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매물들이 잘 나와서 좋은 부동산을 잡으면 1억을 벌거나 2억을 벌거나 억을 벌 수 있는 계기를 그냥 양도세 다 내고 다주택자들이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양도세 많이 나오고 요즘 다주택자면은 취득세가 또 4% 나오고 그다음에 거래세들 나오고 이것저것 떼면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자, 남는 게 없는데 그 좋은 현금을 가지고 지방 같은데 그것도 별로 크지도 않은 지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정부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명섭 주택 정책과장 이제 이분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또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 혁신 방안.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자, 이분이 이제 발표한 바로는,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있으니까 규제를 좀 혁신적으로 완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한 어떤 사회적 환경이 있었으니까, 자, 그것에 대한 답을 한 거죠. 답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 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규제에 관해서는 계속 수요 억제를 할 것이고 그런 정책을 지속할 것이고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서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는 않겠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규제를 하고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명섭이라는 사람은 제가 누군지 모르나 이 사람의 직책이 주택 정책과장입니다. 정책관이라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을 기획하는 어떤 최고의 본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의 여당 좌파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종부세 강화할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는 계속 강화할 것이다. 자, 그리고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들 보유세 계속 강화할 것이다. 자, 정부의 규제는 계속된다. 자, 이러한 기조라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보통 좋은 부동산이라고 하면 서울과 수도권에 좋은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거의 우리 기업들이 다 몰려 있고 앞으로 성장하고 가격이 올라갈 곳은 서울 수도권
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하겠다.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남의 주택이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강남에 뭐 준강남 계속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결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도 강하게 프레스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게 뻔히 보인다는 거죠.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금을 들고 자꾸 그 인구가 유출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 제조업도 기반이 수출이 안 돼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올라가기를 바라야 되겠냐 이거죠. 올라가기를 바라야 되겠냐 이거죠.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다 높은 그 수익이 나오고 장기 투자해서 보다 높은 우상향할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떨어지는 기간을 참지 못하고 그냥 지방으로 막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정책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3월 달에도 거래량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극성을 부릴 때 3월 달에도 주택 거래량이 많았다. 자,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뭐 실수요자들이 그걸 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지금 그 대한민국 그 주택시장에는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옛날에 비해서. 자, 그 갭 투자하시는 분들,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20대, 30대, 40대. 자, 그동안 어떤 그 부동산에서 그 소외됐던 세대들이 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배우고 자, 그게 이제 갭 투자를 배우고 지방 투자를 많이 했다. 자, 그게 3월 달에도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인천 지역, 그다음에 뭐 기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지방에 그런 지역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들이 연초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사실 거품이 많이 꼈죠. 거품이 많이 낀 겁니다. 뭐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예전에 미분양이 났던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 분양가에서 뭐 1억까지 올라가고 1억 5천도 올라가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시장에 이제 계속 뛰어들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그 돌아가는 어떤 경제 환경, 경기 침체, 어떤 실물 경기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보다 좋은 상품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 라는 얘기죠. 자, 간단하게 그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은 자, 강남 아파트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5억, 7억씩 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기 매수세가 있어서 계속 소화는 되고 있는데 자, 이 기조가 계속 된다고 봐야죠. 연말까지 계속 된다고 봐야죠. 당분간은 이게 뭐 쉽게 반등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죠. 왜냐면 투자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 대출 막아놨죠. 보유세, 종부세 막아놨죠. 투자로 들어갈 수 없고 실수요자가 받아줘야 되는데 매물은 계속 나오고 매수세는 적어지고 그러니까 당분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강남이 폭락을 하면 서울 전역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지금 벌써 이제 마용성, 노도강 역시 하락세로 지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부산 시장도 뭐 신문에 나왔지만 뭐 13억이 떨어지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그리고 작년 그 조정지구 지정 때 가격이 올라갔던 가격이 거의 떨어져 있고 뭐 그렇게 부산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시장도 뭐 사실 뭐 부산 자체 수요만으로 가면 절대 공급이 모자란 시장이 아니죠. 서울에서 투자자들 내려가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몰려가고 자, 그러니까 부산 시장이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그 수요가 다 빠지니까 부산 자체 수요만으로 가기에는 역시 가격이 거품이었다는 거죠. 가격이 너무 높았다는 거죠. 뭐 부산에서 아무리 해운대라고 해도 뭐 10억짜리 아파트다. 7억 5천, 8억짜리가 한 10억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죠. 그거 사실은 뭐 또 10억에 사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또 수익이 나겠습니까? 투자자가 다 빠지고 거기 실수요자가 계속 그 아파트를 사줘야 되는데 부산에 있는 그 소득 계층으로 봐서는 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고소득분들이 계속 있어야 그 아파트를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부동산 시장은 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장이 좋으니까 계속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뭐 그게 많이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세금 내고 뭐 내고 사실 뭐 남는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어쨌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딱 그렇게 계속 버니까 투자라는 게 어떤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바깥쪽에서는 지금 경제 환경이라는 비체계적 위험이 생겼고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막 불이 났는데 안쪽에서는 계속 놀고 파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쪽에서는 지금 외생 변수가 너무 급격하게 벌어지고 뭐 실업자가 대량으로 나오고
수출길이 막히고 직장에서 구조조정하고 자 그런 상황인데 그 뭐라 그럴까요? 투기꾼들이라고 해야죠. 이거 투기꾼들은 계속 그냥 지방에 가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매수병, 일종의 도박병이죠. 도박병. 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에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3월의 거래량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실물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1941에서 1950까지 한 500포인트 반등했나요? 자, 반등을 했으니까 이제 경기가 회복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회복을 한 것은 저수지의 물, 쉽게 말해서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주식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투기성 자본, 투자성 자본이 들어와서 주식을 단기간 2개월 안에 딱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자, 그런데 실물 경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 뭐 바깥에 나가서 지금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 안 되고 미국에 대량 실업자 나오고 있고, 자, 미국은 셧다운 했고, 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외국으로 비행기도 외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비행기를 타고,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실물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모른다. 자,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자, 부동산은 주식시장과 가까운 게 아니라 실물 경제와 가까운 것입니다. 실물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 좋은 정도가 요즘은 이게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수출이 한 24% 감소되고, 그리고 뭐 기업에서 막 구조조정 당해서 실직되고,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그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자,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부동산 전문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좋다더라 추천을 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 얘기만 듣고 투자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전문 강사들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 업이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 편향적 생각을 할 수 있죠. 부동산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간다. 여기서 대세 하락은 아니다. 자, 저점에 사라. 뭐 그런 식으로 뭐 계속 어떤 그 투자자들을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지역이 저평가됐다. 혹은 저 지역으로 가라. 자, 그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말만 믿고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걸 말할 때 놀이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전문가의 놀이타가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심지어는 뭐 부동산 전문가들 그 사람들 자기들 먼저 사놓고 그 부동산 투자자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것은 자기들이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1진 가고 2진 가고 3진 가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장의 구조입니다. 그 지방시장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그 지방시장은 이미 레드오션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미 레드오션 시장.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일단 양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제 뭐 수익이 잘 났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방에 많이 들어왔죠. 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어떤 그 SNS의 발달로 그런 정보의 유통이 빠릅니다. 어디 지역에 누가 들어갔다더라. 자, 그렇게 자꾸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죠. 단톡방에서 퍼뜨리고, 밴드에서 퍼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퍼뜨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 계약하고 나오면, 뭐 나 계약했다고 잘난 척하고, 거기다가 또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얘기 안 하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투자자들을 유도하게 됩니다. 지방시장은 그렇게 전문 투자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진이 들어가고, 2진이 들어가고, 3진이 들어가고, 그래서 투자자들끼리 다 주고받다가 결국은 실수요자한테 비싸게 팔고 나오는 어떤 메커니즘이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 같지 않다. 이제 그 정보의 어떤 유통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진, 2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나마 3진이 들어가면 1진, 2진은 그 3진한테 팔고 나오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실수요자들도 이제 그 정보가 빨라서 일찍 사거나 아니면 비싸면 안 산다는 겁니다. 차라리 전세로 살지.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빨리 사거나 아니면 안 사거나. 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세종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샀죠. 다른 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세종은 본진을 지킨 경우이고, 대전과 부산은 본진이 털린 경우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의 지방시장은 그렇지 않다. 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선진입, 선진입,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투자자들끼리 자기끼리, 물건을
주고받고 해서 수익률을 내는 게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수익이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도세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사면 2년, 3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년, 3년 동안에 공급과잉을 맞으면 역전세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방시장의 어떤 그 투자해서 수익을 얻기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먹는 폭도 적어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가 법인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법인 아니면 일반인 들어와서 단타를 쳐서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2년, 3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 그 사이에 보통 지방은 그렇게 되면 분양가를 올려서 계속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팔 때쯤이면 벌써 공급과잉이 돼가지고 팔고 나고요.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투자는 이제 별 매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없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어떤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그 예전에 프레임을 가지고 뭐 지방에다 이렇게 늦게 들어가시고, 그나마 일진 들어가시는 분은 괜찮은데, 뭐 일진 들어가기 전에 벌써 2진, 3진 들어가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한 투자 방법은 바꾸셔야 돼요. 그런 투자 방법으로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수익이 작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1년 안에 팔면 양도세 중과세가 되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 정부가 규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유세 강화하고, 재산세 강화하고, 다 합쳐서 또 종부세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개수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거 하나만 사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뭐 수도권 시장, 좋은 부동산들이 지금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현금을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가 그 좋은 부동산이 나오면 실수요자라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투자로 내가 그거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당연히 사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현금을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물고기, 큰 대여가 걸리면 그걸 낚아채야 되는 시간이지, 지방 들어가서 조금 먹겠다고 가서 선진입한 사람들 물건을 대신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셔야 억디기가 나오는 겁니다. 억디기. 내가 한 건을 하더라도 억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1억을 먹고 2억을 먹고 3억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1,000만 원 먹고 2,000만 원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전략으로 이렇게 지금은 가셔야 된다. 제가 요즘 그 시장 돌아가는 거 보고 투자자들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